일부만이라도 그걸 수세미로 만들어주면 어떻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 첫 반응은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그거 만들어서 팔리겠냐? 지금 발효액으로 파는 게 훨씬 돈 많이 든다. 이렇게. 평소 유기농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도 수세미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자는 제안에는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런 걸 설득하려고 할 때 소비자랑 만날 수 있는 접점에 아버지를 꼭 데리고 가요. 사람들이 다 수세미만 만지면서 이거 너무 좋다, 이게 필요했는데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건가? 부녀의 합작품. 결과는 성공적일까요? 눈 뜨자마자 오늘의 파도부터 확인합니다. 맨발에 보드를 옆에 끼고 재빨리 야무지게 준비를 마칩니다. 일보다 서핑. 제주에 온 결정적 이유죠. 한시라도 빨리 파도를 만나고 싶어 서둘렀는데요. 마음은 벌써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중문 파도가 좋다고 해가지고 얼른 서핑보드 챙겨서 중문 가고 있어요. 지금 밥도 못 먹고 가느라고 배고픈데 파도 좋다고 하니까 지금 좀 신난 상태예요. 제주 바다엔 수많은 얼굴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색깔을 달리하고 파도의 높이와 세기는 시시각각 다른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어느 하루도 같은 파도는 없지만 처음의 설렘만은 늘 그대로죠. 서핑을 처음 본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에 갔을 때 이제 서퍼들이 막 파도를 타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바다 쪽에 살지도 않았고 광주에 살았으니까 부모님 무슨 서핑이냐, 나중에 대학 가서 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무작정 그냥 이만한 큰 배낭을 메고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갔죠. 그렇게 제가 서핑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조금씩 탈 줄 알게 되면서 이렇게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제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자, 이제 숨을 고르고 나만의 파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몇 번의 노력 끝에 파도 위에 설 수 있었을까요? 넘어지고 빠져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모든 스포츠가 인생에 대한 되게 비유적인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살면서 되게 많은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지 그런 거를 서핑을 하면서 먼저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드에 새긴 이름 하나. 통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을 만나는데 제 이름을 다 다르게 이상하게 불러요. 내 이름을 좀 제대로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비슷한 영어 단어를 찾아보자 해서 썰지라고 그럼 소개를 해야지. 이 보드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의미가 파도, 큰 파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파도를 타고 내가 또 그 파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급등하다라는 뜻을 또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이 노력이 의미 없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이름이에요.
평소 쓰던 물건들이 떨어질 때쯤 찾는 이곳. 제로 웨이스트 샵인데요. 처음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은 제품들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서지 씨가 친환경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좀 특별한데요. 가장 큰 관심은 서핑이었어요. 가끔 서핑을 너무 하고 싶으면 더 좋은 파도를 향해 여행을 하거든요. 바닷물이 더러운 곳에서 서핑을 하면 몸이 그 다음날 너무 아파요.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지구에 해가 가지 않게 살아가는 방식. 내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라는 것도 꽤 강력한 동기지만 내 몸이 당장에 너무 아프고 변화를 느끼면 그땐 정말 긴급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서지 씨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줬는데요. 왜 이게 5개, 6개가 다 열리는 거야? 다 열리진 않지. 아까 금방 여기처럼 떨어져서 어떻게 이제 인위적으로 아버지가 운영하는 유기농 농장에서 발견한 보물, 수세미입니다. 지금 수세미라고 하면 플라스틱 혹은 철로 된 그 화학적인 수세미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수세미는 작물의 이름이고 그 작물이 예전에는 실제로 수세미로 사용이 됐었죠. 플라스틱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와서 결국 그게 하수도로 들어가고 마지막엔 바다로 들어가고 혹은 비로 내리고 다시 흙으로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식물로 만들게 되면 결국 생분해되는 것이고 자연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되게 자유로울 수가 있죠. 마침 아버지가 원래 수세미를 키우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걸 이 수세미를 만드는 데 쓰지 않으셨고 그걸로 발효액을 담그셨어요. 근데 그걸 이미 키우고 있고 잘 키우는 거니까 일부만이라도 그걸 수세미로 만들어주면 어떻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 첫 반응은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그거 만들어서 팔리겠냐? 지금 발효액으로 파는 게 훨씬 돈 많이 든다. 이렇게. 평소 유기농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도 수세미로 친환경 제품을 만들자는 제안에는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런 걸 설득하려고 할 때 소비자랑 만날 수 있는 접점에 아버지를 꼭 데리고 가요. 사람들이 다 수세미만 만지면서 이거 너무 좋다, 이게 필요했는데 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건가? 부녀의 합작품. 결과는 성공적일까요? 지금은 제일 많이 키우는 작물이기도 하고 항상 품절이 제일 빨리 되는 제품이기도 해요. 아버지도 애착이 많은 제품이 되기도 했고요. 서지 씨의 친환경적인 삶에서 얻게 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아버지의 농장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티백 없이도 우려낼 수 있는 유기농차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가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행복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열정이 있는 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때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당신의 솔로하우스는 어떤 곳인가요? 같이 살았을 때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잖아요.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지금은 나만 배려하면 돼요. 내가 집에서 온전한 나인지 내가 나일 수 있게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라서 나를 위한 공간, 나만을 위한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